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구제정책 발표 이후 이를 악용한 위장 결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총포상을 차로 들이받은 후 대량의 총기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출구까지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카고에 강력한 폭풍이 상륙하면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0여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국과 켄터키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구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체자가 위장 결혼에 신분을 받는 수수료는 최소 $50,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미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에게 최대 $50,000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선불 $3,000 지급 후 매월 납입금까지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까지 달렸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금액도 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악용한 위장 결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선 돈을 주고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 결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한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시민권자인데 남자인데 그 친구한테 중국인 여성이 접근을 해서 돈을 한 3만 불을 줄 테니까 자기랑 위장 결혼을 해달라고 동거를 할 수 있는 집도 자기가 구해준다고 하고 그 추가적인 비용도 자기가 다 지출한다고 요새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8만 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3만 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으로 막 제가 거지라 그랬더니 돈 벌고 싶으면 돈 받고 결혼해라.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받고 신분을 빌려준 시민권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에 걸리면 추방이지. 시민권자가 거기에 이제 형법적인 처벌을 받거든요, 그게. 연방이민국은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커플의 금융계좌나 소득, 거주지 등에 대한 공동 사용 여부나 미국 체류기간, 결혼 관련 서류나 사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2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오늘 오후 2시 12분쯤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윌셔와 벌몬길 교차로에서 한 히스패닉 남성이 2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4번 버스를 타고 도주했다면서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 you have children, you got to keep your eyes on your children. Make sure that they're nearby at all times. No, like I said, if you have children, you got to pay attention. You have to supervise your children and not let them be alone. 한편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50cm 정도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사건 당시 빨간색 셔츠에 파란색 청바지와 함께 갈색 모자를 착용했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총기 판매점을 차로 들이받고 돌진해 총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쯤 약 10명의 남성 용의자가 파울러건 룸 상점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85정의 권총과 소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훔친 차량을 몰고 정문을 들이받은 후 경보가 울렸고 약 2분 동안 손에 잡히는 대로 총기를 훔쳐 3대의 차량에 나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제외한 2대의 차량 종류와 도주 경로 등을 파악 중이라며 총기를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중범죄나 강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까마리오 지역과 치노힐스, 리버사이드, 오션사이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도난 차량을 이용해 건물을 들이받고 총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 경찰과 기관들이 협력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의 절도 사건이 이제는 단순 범죄에서 조직 범죄로 바뀌는 등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도주한 가운데 당국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뉴욕 브루클린 부시위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1층 주민인 50대 남성이 고의로 불을 질렀고 이후 주민들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놀라 대피하려고 하자 남성이 출구를 봉쇄하면서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남성이 평소에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집이 모두 타버려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적십자위원회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나 호텔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국은 방화와 감금,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일대를 강타한 폭풍과 강력한 비바람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시카고 주 전역에서는 총 15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최대 풍속이 85마일에 달하는 EF 제로 토네이도가 최소 4개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는 약 13만 가구, 인디애나 북서부 지역에서는 9만 9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력 공급 회사인 커메드는 전력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져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시카고 오헤어와 미드웨이 국제공항의 항공편 그리고 통근 열차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외에도 토네이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켄터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어제 한국과 켄터키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의 필기와 기능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재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켄터키주에는 약 12,000명의 재외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정으로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한국과 26번째로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살아있는 달팽이 90마리가 압수 조치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가나에서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짐에서 자이언트 아프리카 달팽이 90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승객의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2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수화물 내 묶여있는 가방 안에서 3인치에서 6인치에 이르는 자이언트 달팽이를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당시 세관 직원은 가방을 조사하기 전에 승객이 쇠고기 껍질과 생고추 등 다른 금지 품목은 신고했지만 달팽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달팽이가 식용을 목적으로 반입된 것이지만 환경에 방출될 경우 최소 500종의 식물을 섭취해 피해를 줄 수 있어 침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메리칸 달팽이가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 쥐패충을 옮겨 인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같은 공항에서 가나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살아있는 달팽이를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샌 가브리엘 지역의 해충 통제국에 따르면 볼드윈 파크시의 모건파크 인근 감시 트랩에 수집된 모기 샘플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헌팅턴 비치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3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심한 두통과 고열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인물을 없애고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방충망 등을 정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살충제 등으로 모기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매달 수천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단체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62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선 직전인 10월까지 매달 기부금을 낸다면 총액은 1억 8천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머스크가 기부금을 내는 단체는 아메리카팩으로 해당 단체는 머스크 외에도 조 론스데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공동 창업자 등 미 재계 인사들을 후원자로 두고 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등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최근 몇 주 전 당국은 정보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이란의 암살 첩보를 확인하고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첩보는 트럼프 유세 당시의 총격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암살 첩보로 미리 경호를 강화했음에도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첩보는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이란의 복수 욕망에서 비롯된 위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첫날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한 등장과 젊은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워키 현지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거즈를 귀에 댄 채 귀환한 영웅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흑수저 출신 상원의원이자 39살 젊은 부통령 후보가 된 J.D. 벤스. 수천 명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벤스가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담은 회고록 히빌리의 노래는 부통령 지명 이후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벤스의 발언을 두고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그가 중국을 미국 최대 위협이라고 언급하자 중국 정부가 대선에 중국을 구실로 삼지 말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Bring this thing to a rapid close so that America can focus on the real issue, which is China. That's the biggest threat for our country, and we're completely distracted from it.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벤스에게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아바타로 불리는 벤스와 유력한 바이든 대체 후보로도 주목받는 해리스의 맞짱 토론 역시 이번 대선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오늘은 트럼프 경선 라이벌이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어제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장에 약 57분 동안 머물렀지만 마이크는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러키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며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는 강제노동을 북한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지 시간 16일 발간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는 탈북한 피해자와 목격자 18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임금과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면서 지속적 감시 속에 구타까지 당하는 것이 강제노동의 실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The testimonies in this report give a shocking and distressing insight into the suffering inflicted through forced labor on people. 유엔은 북한의 강제노동을 구금시설, 국가가 정한 의무노동, 군대, 강제 징집,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 해외노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은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를 것이 없고 외화를 벌기 위해 당국이 해외로 보낸 주민들은 임금의 90%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여권이 압수된 채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강제노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노동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을 조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정당한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할 탄핵소추를 국회 청원을 내세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건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청원에 대해 따져보는 형식으로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미 지난주 야권 주도로 19일과 26일 청문회 일정이 의결된 상황. 야권은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또다시 퇴장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6명이 추가로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원구성 이후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는 다시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도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리는 마당에 대통령을 손님으로 모실 수 없다는 여당 반발에 따라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재헌절 전날 개원식을 열었던 직전 21대를 넘어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이란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이종호 씨가 경찰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인사는 올해 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징계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토론에선 한동훈 특검과 댓글팀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후보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열린 세 번째 방송 토론. 시작부터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특검법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지지자들 간의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갈등 상황을 두고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출마할 때가 아닌 한 후보가 출마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원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일종의 대권을 향한 서로의 충돌이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다시 부각된 윤한 갈등을 두고는 세 후보가 협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란 건 없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명품백 논란 등을 사과해야 한다는 데는 네 후보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기 피습 사건이 일종의 밈처럼 여겨지면서
이를 패러디한 영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습니다. 귀에 총상을 입은 트럼프를 자신의 귓볼을 자른 뒤 붕대를 감은 고흐의 자화상에 빗대서 합성한 그림인데요.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런 패러디물이 화제가 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을 구한 트럼프를 비유해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피하는 장면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도 나왔는데요. 매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사람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싸우자고 외치는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이 사진을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었고요. 미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트럼프 암살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1,000개가 넘는 물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메넨데스 의원은 현금과 금괴, 벤츠 승용차 등을 뇌물로 받고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에게 외교 정보를 넘겨준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재 시간 16일 메넨데스 의원에 제기된 16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뉴저지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메넨데스 의원은 기소 후 의원직 사퇴 압력에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소속으로라도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제도전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서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으로 지난달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eacea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낮 주차장 출구로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차를 두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수상한 운전자의 행방 함께 쫓아가 볼까요? 상가에 볼 일이 있는지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출구라는 글자가 적힌 안내판을 무시하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석에 쿵 받고 멈춥니다. 운전자가 차를 조금 뺀 뒤 차량을 둘러보는데요. 자신이 부른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살피는 사이 건물 내부로 사라집니다. 차를 두고 운전자가 사라진 황당한 상황, 교통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신고를 했고요. CCTV를 통해 인상착의와 도주로를 파악한 경찰은 잠시 후 2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운전자를 찾아냅니다. 수상한 운전자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선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사진 좀 보세요. 공항을 오가는 버스 좌석에 앉은 두 사람. 발을 하늘로 쭉 뻗어 앞좌석 머리 받침대에 올려놨습니다. 이들이 발을 뻗은 앞좌석은 바로 운전기사 자리였고요. 공항 리무진 실시간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이는 기사님 머리 위로 발이 보인다. 운전기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딱히 말을 얹은 것 같진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발을 올린 이들은 젊은 연인이었고요. 누리꾼들은 설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길 나라 망신이다. 기사님은 달리는 내내 룸미러에 비친 발이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90살 할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성큼성큼 경비행기에 올라타는 사연의 주인공 빌 로저스 씨.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유가 넘치는데요. 그리고 수천 미터 상공에서 거침없이 밖으로 뛰어내리고요. 시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사실 그가 하늘에서 뛰어내린 날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17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편지로 아내와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마치 하늘에 있던 아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며 벌써 6번째 비행에 나섰습니다.
기념일을 성공적으로 자축한 뒤 엄지를 지켜들고 기쁨의 미소를 보였고요. 누리꾼들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한 국립공원, 짙푸른 등산로에 어슬렁어슬렁 무언가 걸어옵니다. 회색빛 거대한 곰인데요. 뜻하지 않게 곰과 맞닥뜨린 여성, 얼마나 놀랐는지 숨을 헐떡이며 괜찮다고 되뇌어 보는데요. 그리고 곰 퇴치 스프레이를 들고 몸을 낮춰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다행히 곰은 달려들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녀석은 흙에서 곰 발자국을 봤지만 설마 했다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살아있는 게 행운이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